하쌤입니다. 서교공 시험일이 내일이죠.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많은 문제 풀어봤을 겁니다. 이번에 특강 진행하면서 내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풀게 했던 문제 30개를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 빅데이터 관련 학자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빅데이터 플랫폼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 번째가 빅데이터 수거장치, 두 번째가 빅데이터 센터, 즉 저장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학자의 이론, 이 이론을 산업 현장과 연결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사실 구글 안경이나 시계도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폰만 해도 사람 몸에 떨어지지 않나. 그러나 안경이나 시계는 사람 몸에 부착돼서 이게 중요하죠. 삼성이 만들고 있는 스마트 기기, 휴대폰은 사람 몸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 시계는 사람 몸에 부착되어 있죠. 자동차를 왜 만드나? 차를 타고 있는 사람,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계, 안경 이와 같은 것을 사람 몸에 부착해 놓으면 그것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즉 수거장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서 갤럭시 핏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저장장치 관련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인은 반대, 다른 곳은 뭐죠? 찬성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상식적 지식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정영철 산업인력공단 지원팀장의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지식을 활용해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는 지식 활용력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 이 얘기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지식을 가지고 파악하는 겁니다. 자, 다른 어떤 사람들 많이 그 NC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학습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문제 유형, 자, 코레일이 2016년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A는 치열한 경쟁 시장, 그러니까 B는 레드 시장이죠. 경쟁자 없는 시장, 블루 시장이죠. 그래서 A는 퍼플이죠. 이게 바로 지식 활용형 문제입니다. 자, 퍼플과 레드, 블루, 오션을 모르면 찍어야 되죠.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빅데이터란 어쩌고, 좁은 의미의 정의고, 어쩌고 저쩌고. 자, 그리고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들과 평이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왔죠. 맞다, 그렇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를 보는 시각이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좁게는 거대한 덩어리 정보 집합체를 말한다. 방금 얘기했고, 빅데이터 업무 종사자는 그들만의 언어가 아닌 평이한 언어로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방금 짚었습니다. 3번, 빅데이터의 업무에 투입될 인재에게 필요한 소양은 방대하고 깊이 있는 지식보다 전체를 보는 시각이다. 방금 했죠. 필자의 의견입니다. 자, 4번, 이제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의견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함정은 소양만 한정하는 이 표현이죠. 인문학적 소양만 갖추고 있으면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의 함정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문 주고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찾는 문제, 가장 쉬운 문제 유형이죠.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정보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인포메이션 찾아가면 되겠죠. 자, 딥러닝, 드론,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 이와 같은 것은 4차 산업혁명 대표 선수들이죠. 12번 문제, 가상현실과 정강현실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 관련 문제입니다. 자, 서비스 성공 요인을 묻고 있죠. X축에는 시장의 수요와 Y축에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론상으로는 이 라인을 벗어나 있을 경우 이것은 새로운 자원이 개발되거나 기술이 진보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이론을 가지고 봐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몰라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팩트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답 2번인데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서로 판매 가격이 높답니다. 자, 여기는 판매 가격 관련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판매 가격 관련된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가 이처럼 기술 관련된 난도가 높으면 당연히 가격도 높을 것이다 라는 자의적 해석이 개입되는 거죠. 이것을 꼭 막아야 합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쭉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 원문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지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또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 여기에 답 해설지란에 이 문제 원문을 PDF 폰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다운받아서 공부하십시오. 물론 답지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만든 이 30개의 문제는 문제를 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다 가장 이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만 골라서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서교구 문제 푸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문을 만나면 어떻게 푸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